지금 오늘 간호사분들이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와, 장관이더라고. 그 얘기는 이따 하시고. 간호법 거부권 이 집회를 오늘 한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난리를 쳤더만. 간호학과 학생들 나가지 말게 하려고 온갖 지랄들을 했더만. 정말 찌질하잖아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때는 언제고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전 세계 90개 국가가 있는 간호법 하나가 없어. 그것도 지들이 찬성했던 거야.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 집회 나가겠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전화질을 하는데요. 전화해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 여부와 출결 등, 그러니까 이게 집회 나가면 출석 허용해줘 안 해줘 같은 거 묻는 거 있잖아요.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핑계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태원에 12구 참사 일어났던 거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학생들이 몇 명 나가는지 파악해달라. 거기다가 경남에 있는 간호대에는 학생 전화번호까지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핑계라는 건 더 웃기잖아요. 더 웃기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는 게 경찰 정보과가 전화했다는 거야. 지금 요즘에 저 대검에 범정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사찰하는 조직이에요, 거기. 민간인 사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찰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경찰이 학교마다 전화해서 간호학과를 이렇게 컨택을 할 수가 있나요? 진짜 아이고. 이것도 분노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찰에 가까운 거죠. 협박이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경찰서에 전화 왔다 그러면 살짝 쫄리잖아. 뭔지 몰라갖고. 근데 마치 나가지 말게 하는 분위기 쉽게 표현해서 간호사들은 좀 건드리기 껄쩍지근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간호학 학생들한테 전화하는 그런 짓이고요. 실제로 단체로 집회 참여하지 말라고 압박한 사례도 있답니다. 간호협회가 다 취합을 해보니까 단체로 집회 참여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게 정치적 행위로서 가능한 행위라며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했으면, 자기네들이 거부를 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혹은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고 다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최소한 똑같은 거예요. 12구 참사를 못 막았을지언정 그 유족들을 만나서 어깨를 도닥여주거나 혹은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간호법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이유가 됐건 국가적 이유가 됐건 경제적 이유가 됐건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건 또 해야죠. 자기네들이 욕 먹어야 될 거 있으면 욕 근데 먹는 거고.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그 과정 자체를 빼먹어버리고 그거 가려고 자체가 하니까. 빼먹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얘네들한테 민주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없어요. 오늘 간호사분들 모인 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세종대로 가득 메운 간호사들. 저것도요. 이제 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 이 사진 말고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간호사들 집회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저것도 그 집회 초반에 올라온 사진이고 그 후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사실상 퇴진 그렇죠. 그 느낌이 걸려 있거든요. 저기가 조선일보 빌딩인가요? 아예 거기다가 전광판에 그걸 새겼어. 간호법이라고. 와, 저거 어떻게 이야. 저거 산 거지. 이분들 대단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옷도 완전히 딱 맞춰 입고 지금 줄 세워서 앉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진짜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제일 빡치하는 게 가짜 뉴스예요. 오늘 그 잠깐 연설하는 걸 듣고 왔는데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간호사가 개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엄청 빡쳐 있더라고. 그 부분. 말도 안 되는 아니 소리죠, 어떤 진짜. 사람이 간호사가 개원한 데 가서 진료 받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사 앞에 계시지만 저분이
그런 의사가 아니라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정필승 변호사. 맞아요. 뭐냐면 간호사를 자기 밑에 있는 약간 부속품처럼 느끼고 함부로 대하고 지가 할 일을 간호사한테 대신 시키고 업무 엄청 과중하게 하고. 근데 그 이번에 간호법이 생기면 간호사들이 개원한다는 이야기가 보수 유튜버나 보수 카톡에 어마어마하게 돌았어. 야, 간호사가 개원도 할 수 있대. 여기 제일 빡쳐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들은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양센터 같은 걸 건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맞아,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 개업하고 있거든. 의료기관을 개업을 못하는 거지. 간호사 단독으로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의료기관의 개업인 거고. 아니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카페 개업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요양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의료기관하고 분리가 되는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묘하게 마치 병원을 개업한다든지 의료기관을 개업할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 입장에서 이걸 좋아만 할 수는 없긴 한데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호법이랑 그 의사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팍 행사를 해가지고 윤석 개혁까지 했는데 의대 정원 10% 늘려 해보니 갑자기 10%가 아니구나. 거의 한 6분의 1 정도. 근데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의사들 중대범죄 면허 취소할 수 있는 거를 거부하고 싶어서 간호법 같이 끼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 제가 그 느낌이 있어. 그냥 제 상식으로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사실 변호사들 같은 경우라든지 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력 나오면 그냥 면허 날라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병원에 갔는데 동네 의원이라도 갔는데 체열하는 걸 간호사가 하면 바로 고발하세요. 아, 그건 좀 잘못된 정보. 왜? 그건 좀 잘못된 정보. 그 체열에 관해서는 의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면 체열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의사의 관리 감독이라는 거를 좀 광범위하게 봐요. 광범위하게 봐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으면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간호사들이 이야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체열시키면 해봐 고발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의사 지시가 없는데도 체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많아요, 사실. 사실상. 관성대로 하는 그렇죠. 거죠. 관성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사들 선임을 하셔가지고 고발하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정필승이요. 간호사랑 변호사랑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효과적인 사람. 하이퍼코알라 gmail.com. 네. 우리 정필승도 돈 좀 벌게 해줍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구독도 안 해주시는 분들인데 변호사 정변 감사해요. 웃기자고 하는 소리였고. 자, 간호사분들이 이렇고 불교계 이분도 장관일 것 같아. 이제 간호사분들 모여있는 것도 장관이었거든요. 일부 남성이 있긴 하지만 간호사들 상당수가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이 깔끔하게 맞춰 있고 집회에 나오니까 집회 느낌이 아니고요. 축제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 근데 또 무섭기도 하죠, 오히려. 갑자기 네. 참여하고 싶은 집회가 생겼는데.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가 시국 법회를 해요. 내일이죠. 스님들 한 모인다고 생각해봐. 저분들이 다 모자를 벗고 있다고 생각해봐. 일국의 대머리가 바뀌는 순간인가요? 아니 저분들이 뭐 몇만 명 모여가지고 진짜 그렇게. 저 모자 벗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장관이겠는데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와, 날도 덥고 막 햇빛 내리쬐는데. 반사광. 그러니까 직업별로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뭐 간호사 50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갖고 한 200, 300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 뭉치게 만들고 그 직업이나 그 직역별로 윤석열 반대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근데 하나둘씩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적을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을 가스라이팅도 하지만 일반 시민한테 밉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결속력은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촛불 행동 같은 촛불이 아니고는 결속력이 되게 약해. 그러니까 나머지 시민들은요. 언론이 막 선동질 해주면 그때서야 촛불 집회 나가요. 근데 저런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음에 간호사, 저 스님들, 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뭉치는 거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대 연대의 탄생이라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대단한 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간호사법을 반대하면서 의사도 동시에 적으로 돌려버리고 이게 보고 있으면 특정 종교적
뭐 성향을 막 보이다가 갑자기 그 종교에도 뒤통수 맞고 스님들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 버리시고 좀 대단하다. 좀 이것도 제주다면 제주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분석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대통령 하기 싫은 거예요. 충분히 내가 가능하다고. 대통령인데 내 마누라가 나대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빨리 끌어내려 달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손님들이 지금 야단 법석인데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 내일 그 집회가 그 시청 가시면은 집회의 날이에요, 집회의 날. 윤석열 퇴진 총 결집 집회의 날이야. 야단 법석 집회도 있고 민주당 집회도 있고 촛불행동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기 좌우 합작 집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가면 집회 좋아하시는 매니아들 있잖아. 이분들은 아침밥 잡수시고 시청 앞으로 나가시면 저녁 늦게까지 즐기실 수 있어. 맞습니다. 내일 거의 하루 종일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서 다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은 심심하지 않은 토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후보였으면 좋겠다. 대선 후보였으면 좋겠다. 아유, 네, 그 3시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이게 시청역 프레스센터 4번이나 5번 출구 시청역으로 나오시면은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 집회가 끝나면은 5시에 촛불행동 본 행사가 있고 이게 또 끝나면은 좌우 합작 집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촛불행동에다가 후원금 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거 하려고 그러면 돈 엄청 들어요. 한 번 할 그렇죠. 때마다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자, SC제일은행 278-20-1555 5가 3개예요. 155521 또는 뭐 페이팔도 있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면 조금만 내려가시면 거기 또 쓰여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요거 이제 프레스센터 앞이니까 다 거기에요. 네, 여기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도 포인트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외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깨어있는 시민만 반응하는 거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어있지 않은 시민도 반응하는 거예요. 이슈가 약간 다릅니다. 포인트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예. 극우 커뮤니티에서도 이 오염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찌질한 정권을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다. 답답하시겠지만 잘 견디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생각보다는 훨씬 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다. 그날을 트리거만 남기면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날은 벌써. 바로 새날입니다. 네. 그래서 새날 방송은 이런 걸 대비해서 10년 전부터 방송 제목이 새날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구독! 자,